저는 지연, 23살, 경상북도에서 서울로 처음 승경한 대학생입니다. 신촌의 오래된 여자 기숙사에 배정받았는데요. 303호 7번 침대.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오래된 먼지, 벽에 번진 곰팡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한기. 다른 침대는 다 깨끗한데 유독 7번만 이상하게 축축하고 이불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밤 1시쯤 갑자기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룸메이트인가? 하지만 고개를 돌리니 다만 그림자만 스르르 지나가 사라져버렸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이어폰을 꽂았는데 귀 옆에서 들리는 낮은 속삭임. 여기 오지 마. 나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고 휴대폰 플래시로 벽을 기쳤는데 7번 침대 머리나 덕지에 손자국 모양의 젖은 얼룩이 뿌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 침대 밑에 울음소리.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마다 불을 끄면 침대 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려줘. 조다리를 움켜쥐고 심장이 멎을 것처럼 겁이 났어요. 침대 밑을 겨우 들여다봤지만 길쭉한 그림자가 화장실 쪽으로 기어가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7번 침대의 기밀. 며칠 뒤 기숙사 관리인 할머니가 졸음이 많아졌어요. 예전에 여기서 7번 침대에서 한 학생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비 오는 날 결국 돌아오지 못했단다. 그 후론 다들 그 침대를 꺼려하지. 전신이 소름으로 돋고 밤을 바꿔달라 해도 긴 반은 없어. 7번은 늘 새로운 학생복이야.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밤 얼음손에 미시지. 참다 못해 친구 집에서 자려고 했던 밤. 밤에 짐 가지러 돌아왔는데 303호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리고 7번 침대에 물기가 번진 손바닥 자국이 이불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번호 없는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나와. 숨이 막혀 뛰쳐나왔고 그 뒤론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우를 남기며 청취자에게 질문. 아직도 신촌의 등 골목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기숙사, 하숙, 낡은 방. 누구나 한 번쯤 느꼈던 이상한 밤의 기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혹시 7번 침대엔 아직도 누군가 남아있는 걸까요?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 잊지 마세요. 지금 불을 끄고 다시 한번 그 방을 떠올려 보세요. 며칠이 지나고 학교 수업 중 다팀과 선배 수진 언니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혹시 신촌 기숙사 303호스지?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년에 우리 과에도 그 방에서 이상한 걸 겪은 내가 있었어. 밤마다 창밖을 보면 빨간 우산 쓴 여자가 기숙사 창문 밑에 서 있다다가
눈이 마주치면 하루 이틀 내로 그 방을 꼭 떠나야 한다고 했거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또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 비 오는 새벽에 창밖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밝은 불빛 아래 빨간 우산이 정말로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의 마지막 방문 너머의 속삭임. 그날 밤 아무래도 신경이 예민해져 불도 못 끄고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누군가 방문을 천천히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연아, 나 들여보내줘. 낮게 울리는 목소리. 분명히 방 안에 저 혼자인데 밖에서 몸꼬리를 천천히 돌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서 침대 아래로 내려가 숨겨다 발끝에 차가운 손이 술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자리 돌려줘. 순간 반 안이 한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휴대폰 불빛 아래 침대 밑에 누군가의 눈동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숙사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7번 침대에 또 누가 왔어. 빨리 나와. 저는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왔고 그날 이후 그 기숙사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운앤드 시청자 참여 동력. 여러분, 서울 신촌 그 낡은 골목 끝이 303호 7번 침대는 지금도 비 오는 밤이면 빈 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혹은 창밖에 빨간 우산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름 돋는 전화 혹은 이 사연이 진실에 대한 추측을 꼭 남겨주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은 당신이 남긴 사연으로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방문을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누가 두드리고 있지 않나요? 며칠 후 저는 신촌을 떠나 친구 자취방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한밤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 없는 전화. 받지 않았는데 액정에 7 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저 멀리 붉은 우산을 든 여자의 그림자가 아파트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움직일 수 없었고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기숙사 침대 밑에서 났던 그 눈과 똑같았습니다. 7번의 저주. 다음날 시집 언니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혹시 요즘 이상한 꿈이다. 전화. 네 시집 받지 않았니? 저는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집 언니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겪었었어. 이 저주는 기숙사를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7번 침대에 녹음이다. 새로운 사람이 올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말을 듣자 모든 게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잠들기 두려워 밤새 불을 켜 두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저를 노려보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엔딩,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도 신촌 303호 7번 침대는 빈 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방 한 구석에서 차가운 손길이나 낯선 시선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그 소녀의 붉은 모사는 어딘가에서 새로운 7번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선뜻했던 전함 혹은 이 사연에 대한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오늘 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린다면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돌아온 기숙사 그리고 새로운 친구 며칠간 본가에 내려가 휴식을 취했지만 지영은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다. 서울에 두고 온 짐과 학교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도망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다시 신촌으로 돌아온 첫날 밤 기숙사 입구에서 신입생 미연을 만났다. 미연은 밝고 친절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선배 서머 맞죠? 저 이번에 같은 반 쓰게 됐어요. 전 경기도에서 올라온 미연이에요. 지영은 미연이 밝은 미소를 지을 때마다 속으로 걱정이 앞섰다. 혹시 이 아이가 7번 침대를 쓰게 될까?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관리인 할머니가 종이에 이름을 적으며 말했다. 7번 침대가 이번에도 새 얼굴을 맞이하네. 이 반은 항상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 미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표정으로 7번 침대 위에 바람을 올렸다. 기묘한 척추와 함께 느낀 낯선 기운.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미연 덕분에 방 분위기가 밝아지고 밤마다 수다를 떨며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영이 잠결에 미연과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미연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미연아, 왜 그래? 잠 못 자? 미연은 힘없이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방금 창문 밖에서 빨간 모산 쓴 누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함께 맞는 공포 외로움의 실체. 다음 날부터 졸다 밤마다 기묘한 현상을 적기 시작했다. 누가 방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 거울에 이상한 그림자가 스치듯 비치는 장면, 새벽에만 방 구석이 갑자기 축축해지는 느낌, 잠결에 이불 아래로 차가운 손이 스치는 단다. 둘은 결국 작은 촛불을 켜놓고 밤마다 서로 의지하며 잠을 청했다. 지영 언니, 서울엔 이런 미신 진짜 많은가 봐요.
경기도에서도 오래된 핫된 귀신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 반은 몸다 진짜 반인 것 같아요. 지영은 어릴 적 할머니라 해주던 꿀령에 홀리지 않는 법을 이연에게 전해주었다. 관리인의 고백 오래된 기숙사의 기밀. 어느 날 저녁 관리인 할머니가 두 사람을 조용히 불렀다. 이들아, 이제 너희도 눈치챈 것 같구나. 이 방, 아니 7번 침대엔 30년도 더 된 저주가 있어. 할머니는 예전 7번 침대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여학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학생은 집안 사정으로 혼자 서울에 올라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늘 외로웠고 마지막엔 비 오는 밤 빨간 우산을 쓰고 사라졌다고 했다. 그날 이후 누군가가 7번 침대에서 자면 매번 같은 현상, 붉은 우산, 젖은 손자국, 문 너머 속삭임, 반복됐다는 것이다. 아마 여전히 그 영혼이 누군가 자기 외로움을 알아주길 기다리는 거겠지. 밤을 떠나기로 결심한 밤, 무서움과 영민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지영과 미연은 함께 밤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는 밤 한가운데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천장엔 물샘 자국이 없는데도 딱 7권 침대 위에만 빗자국이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찬물을 바라봤다. 비 내리는 신촌거리. 누군가 붉은 우산을 들고 기숙사 창을 바라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다시 일상으로 금소의 이야기. 며칠 뒤 두 사람은 신촌을 떠나 다짜의 새로운 자취방에서 조심스럽게 일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비 오는 밤이면 여전히 문 너머에서 누군가 여기 나 좀 들어가도 돼 하는 속삭임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다다. 끝나지 않은 젖은 기숙사의 새로운 주인. 기숙사 303호 7권 침대는 여전히 새로운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관리인 할머니는 긴 침대 위를 쓸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게. 비 내리는 밤 기숙사 복도엔 젖은 발자국이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옌딘 당신의 밤에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방 한 구석, 침대 아래 또는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사이로 이상한 속삭임이 들리진 않나요? 외로운 밤, 누군가 당신에게 조용히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7번 침대의 새로운 입주생. 303호에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 서울에 올라온 준호라는 남학생이 예기치 않게 여자 기숙사 303호
청소와 관리 아르바이트를 맡게 됐다. 준호는 원래 귀신 이야기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았다. 하지만 303호를 청소할 때마다 밤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고, 특히 7번 침대 근처만 가면 차가운 기운이 몰려왔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불 꺼진 303호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와 누군가 도와줘 애다고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남겨진 일기장과 과거의 기억, 303호를 정리하다가 준호는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다. 비 오는 밤이면 누군가 내 곁에 온다. 붉은 모산을 쓴 소녀. 매번 내 이름을 부른다. 외롭다. 너무 외롭다. 나도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 이 일기장에는 매일 밤 반복되는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못다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이해. 준호는 점점 공포보다 이 방에 남겨진 무언가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생겼다. 어느 밤, 준호는 7번 침대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내가 외로웠던 거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가끔 서울에서 혼자인 기분을 느껴. 혹시 조금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 그 순간 밤 안에 냉기다. 잠시 풀리듯 따뜻한 바람이 스쳤다. 계단에서 위로로 도시의 또 다른 얼굴. 기숙사 뒤단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도시 속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독과 상처다. 쌓이고 쌓여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이후에도 7번 침대 근처를 매번 조심스럽게 청소하며 혼잣말로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나도 좀 힘든 하루였거든. 하지만 괜찮아. 우린 이렇게라도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303호의 이상 현상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밤마다 들리던 속삭임도 점점 잦아들었다. 새로운 시작과 옅어진 저주. 몇 달 후, 기숙사 303호는 새로운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이전처럼 7번 침대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학생이 줄어들었다. 간혹 이 소리 속에서 낯선 속삭임이 아주 희미하게 들리곤 했지만, 누군가 용기 내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있어주면 금방 사라졌다. 303호의 마지막 밤, 그리고 전설. 여름 방학을 맞아 기숙사는 다시 조용해졌다. 어느 비 오는 밤, 준호는 빔 303호에 앉아 이야기를 적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밤이 있다.
들어올 때 곁에 있어줄 한 사람이 절실하다. 혹시 이 기숙사에 남겨진 염원도 그저 따뜻한 한마디를 기다렸던 게 아닐까? 준호는 작은 쪽지 하나를 7번 침대 머리맡에 남겼다. 언젠가 또 외로운 누군가다 이 방을 찾게 된다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있어줄게.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일까? 이제 신촌 303호 7번 침대의 괴담은 공포의 전설이 아니다. 위로와 연대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밤에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그림자가 머무르고 있을까요? 혹시 여전히 불 꺼진 방 구석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여운엔드 청취자 참여 동력. 오늘 밤 비 내리는 소리 사이 당신도 누군가의 외로움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겪었던 기묘한 경험, 도시의 외로움, 혹은 당신만의 무서운 방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은 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문 너머, 창문 너머 누군가 들어가도 돼. 속삭인다면 이번에는 조용히 따뜻하게 대답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 지하철 또 다른 악몽의 시작. 303호 기숙사에서 벗어난 이후 지영과 미연은 각자 새로운 집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빗소리가 들리거나 밤에 창밖을 쳐다볼 때 잠깐씩 그때의 공포와 붉은 모산의 그림자가 떠오르곤 했다. 어느 날 지영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늦은 밤 마지막 열차. 그 시간대엔 사람도 거의 없고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지영은 피곤에 지쳐 살짝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바로 옆 좌석에 앉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옆에는 빨간 우산을 모르테 얹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밤의 지하철, 낯선 손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칠 때마다 유리창에 비치는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를 속삭이려는 것 같았다. 열차가 합정역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갑자기 지영의 손목을 꽉 잡으며 말했다. 같이 내리지 않을래요? 목소리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울먹이는 듯했다. 지영은 그 숨길이 너무나 차가워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기차 안의 모든 불이 순간 꺼졌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바짝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이 밤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이어지는 방문 7번 침대의 그림자. 지하철에서 내린 뒤 지영은 자신의 그림자다 둘로 보이기 시작하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리에 자신의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다 겹쳐서 뒤치고 있었다. 밤이 깊을수록 그 그림자는 점점 7번 침대에서 본 그 소녀의 형태도 변해갔다. 그리고 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내가 내 친구야. 미연의 이상한 경험 저주에서니 같은 시기 미연 역시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었다. 한밤중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창밖에는 빨간 우산을 든 소녀가 긴글씨 웃으며 서 있었다. 전화기를 집으려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7이라는 숫자다. 계속 반복해서 찍혀 들어왔다. 미연은 공포에 질려 불을 켰고 그제서야 모든 현상이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날부터 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고 침대 밑에 젖은 손자국이 아주 신기하게 남아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용기의 순간 지영과 미연은 서로 연락해 서로가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둘은 다시 신촌에서 만났다. 낮에는 평범한 거리. 하지만 비가 내리면 길 모퉁이마다 빨간 우산을 든 누군가가 보일 것만 같았다. 둘은 이제 더는 도망치지 말자고 결심했다. 함께 303호 기숙사 앞에 서서 천천히 문을 열었다. 붉은 우산과의 마지막 대남. 기숙사 단 안 7권 침대는 여전히 빈 채로 남아 있었다. 빗소리가 더욱 커지고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침대 앞에 나란히 앉아 그동안 쌓아둔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을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이젠 너무 무섭지 않아. 내가 있으니까. 그때 밤 한쪽에서 붉은 모산을 든 소녀가 조용히 나타났다. 예전과 달리 소녀의 얼굴엔 아주 옅은 미소가 스치고 있었다. 고마워. 이제 외롭지 않아. 그 말과 함께 밤 안에 냉기가 조금씩 툴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진짜 무서운 것은 지연과 미연은 그날 이후 더 이상 기묘한 현상에 시달리지 않았다.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다. 도시 속 녹음다리 깊은 외로움과 아무도 몰라주는 마음의 상처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밤에도 녹음다. 조용히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기 내리는 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한마디 같이 있어줄게. 나는 따뜻한 말일지도. 여운 그리고 참여 동력. 혹시 여러분도 기 오는 밤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침대 및 지하철 혹은 길모퉁이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 또 듣고 싶은 장소와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름 없는 두려움은 여러분이 남긴 이야기도 언제든 다음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누군가 덕에 있지 않나요? 서울의 밤, 또 다른 불길. 비가 그친 후 지연과 미연은 이제 예전처럼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진 않지만 가끔씩 밤늦게 집에 돌아나는 골목길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등 뒤에 느끼곤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매주 금요일 신촌의 작은 파트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도시괴담을 시집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일은 자신들의 이야기다.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한강 다리 아래의 전설. 어느 날 새로운 제보가 카페 블로그에 올라왔다. 저는 합정 쪽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비가 오던 날 밤 야는 소 한강공원을 떴다. 다리 아래서 붉은 모산을 든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얼굴은 그림자처럼 신이했고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저 멀리 물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듯한 찻달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블로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서늘해졌다.
도시의 외로움과 오래된 전설은 장소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가 회사원의 악몽. 인명의 회사원은 그날 이후 밤마다 붉은 모산이 꿈에 나타나 판단 다리 아래도 자신을 부르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됐다. 사무실에서도 비 내리는 날이면 창문에 붉은 그림자나 비치고 퇴근길 지하철 유리에 낯선 손바닥 자국이 생기곤 했다. 회사원은 익명으로 블로그에 간절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저주 누군가에게 말해버리면 올말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이걸 읽은 당신에게 미염이 옮겨가는 건 아닐까요? 미연의 결심 그리고 따뜻한 메시지. 블로그에 쏟아지는 도시괴담 속에서 미연은 이젠 도망치는 대신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모두 비 오는 밤 혼자라고 느껴지면 꼭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괴담은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 같이 견디는 법을 배워야 사라집니다. 지영과 미연은 직접 블로그 라이브를 열어 사연자와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사연자는 서운부도 나도 누군가 내 사연을 들어준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한다. 7번 침대 그리고 서울의 전설은 계속된다. 몇 달이 흐른 후 303호 7번 침대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다. 괴담을 알고 찾아온 호기심 많은 대학생부터 파지에서 막 올라온 외로운 신입생까지 이곳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밤을 보내는 작은 모임이 생겼다. 신촌, 팝전, 을지로, 서울 박지, 낡은 골목, 지하철, 공원, 그리고 누군가의 자취방 부서까지 이름 없는 두려움은 늘 누군가의 외로움 속에 조용히 머무르며 밤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다. 여운, 당신의 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속삭임. 혹시 월요일 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유리창에 번지는 이상한 손자국, 혹은 기타의 맴도는 낯선 속삭임을 느꼈나요?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뒤섞여 오늘도 새로운 전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름 없는 두려움의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만의
도시계의 땅, 기묘한 밤, 혹은 누군가를 위로했던 따뜻한 순간을 나눠주세요. 불을 끄고 조용히 당신의 방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문 너머 누군가 들어가도 되냐고 속삭이고 있지 않나요?